자, 그러면 일단 RPM 오답부터 먼저 하고 오답 끝나는 대로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PM 질문부터 받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4쪽에 유형 10부터죠, 그죠? 네. 예, 보시면서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6번. 193이요. 193번. 알겠습니다. 그럼 193번부터 하면 되죠? 193, 196. 오케이. 한번 해보자고. 와, 그래도 오늘 그거 하면은 그 시기니까 말이야. 자, 19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 아하, x가 10보다는 커나갖고 100보다는 작은 녀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녀석 x에 대해서 로그 x의 소수 부분 부분이 알파일 때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 로그 루트 x의 이제 소수 부분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x라는 범위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걸 좀 갖다가 써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내가 갖다가 한번 가져와 보면 로그 x의 범위가 나오죠. 당연히 로그 x의 범위는 밑이 10인 거니까 요렇게 된다라고 바로 써도 되겠다. 맞지? 그죠? 그러면 일단 요 로그 x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1과 2 사이가 1점 얼마쯤 되는 것 같아. 맞지? 그지? 그럼 굳이 정수 부분을 얘기하자면 1일 것이고, 그러면 소수 부분 알파까지 생각을 한다면 따라서 로그 x라는 친구는 분명 1 플러스 알파라는 녀석이었을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자, 그런 걸 했을 때 나보고 뭘 시키냐라고 하시면, 네, 루트 x의 소수 부분이래요. 그러면 루트 x라는 친구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하게도 얘는 로그 x하고 2분의 1쓰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5x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로그 x라는 친구가 1 플러스 알파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1.3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자고요. 1.4 해볼까? 자, 1.4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지금처럼 정수 부분이 소수 부분이 0.3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2분의 1 곱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소수 부분이 정직하게 0.2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왜? 실제로 1.4를 그냥 반띵해주면 0.7이고 이거 자체가 뭐야? 소수 부분이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수 부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뜻이야? 여기 정수 부분이 만약에 2, 4 이런 녀석이었어. 그럼 반띵해도 사실 딱 정수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그냥 소수 부분만 반띵했어도 충분했었을 거야. 근데 지금처럼 1, 3, 5 이런 숫자면 반띵했었을 때 나오는 0.5도 얘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지. 맞지?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한 후자 쪽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 1 플러스 알파 1점 얼마쯤 된 녀석을 이거 나눠봤자 어차피 정체가 다 이제 소수 부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녀석이기 때문에 소수 부분은 그냥 2분의 1 플러스 알파가 되겠어요. 네, 해당 196번 하겠습니다. 자, 양수 y에 대하여 로그 y가 이제 마이너스 1.5986이래요. 뭐 어쩌라는 건지 어쨌든 그렇대. 그랬을 때 10의 4승 그 다음에 로그 2520 마이너스 y. 자, 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좀 이것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좀 난감하긴 한데 단 뭐가 나왔냐면 역시 보여주러 올 줄 알았어. 로그 2.52라는 친구의 이제 값이 0.4
401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뭔가 쓰이니까 하나 쓸 거야. 맞지, 그지? 네. 그런 의미에서, 예, 일단 이 친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로그 y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5986인데, 자, 그럼 이 녀석의 정수 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인가? 정수 부분 마이너스 1인가? 아니죠. 그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다가 1 더한다고 생각하면 0.4014가 됩니다. 그러면 네. 자, 여기 일단은 로그 y라는 친구인 것 같은데 맞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y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왜? 뭐 내가 만약에 여기 부분에 갖다가 뭐 잘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계산을 때린다고 칩시다. 그냥 계산을 때린다고 쳐도 0.4014가 요 녀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2.52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로그 이제 100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해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로그 2.52. 그러면 아무래도 얘를 더한다라는 것은 진수끼리 곱한다는 거니까 로그 바바밤 얼마냐? 0.025인가요? 맞죠, 그죠? 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죠,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제 갖다가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얘를 그냥 바로 계산해버리면 될 것 같아. 이렇게 10의 4승 그렇다 치고 10의 4승 괄호 열고 로그 이제 2520인데 이것도 역시나 이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맞죠, 그죠? 요거까지는 정리하고 한번 할까? 요거까지 정리하고 한번 해봅시다. 요거까지 정리하고 한번 할게. 자, 여기에서 로그 2520이라는 것도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로그 2.52 곱하기 10의 몇 승이냐면 하나, 둘, 세 번 곱하면 되겠네요. 3승이네요. 그럼 요거는 로그 2.52 그다음 더하기 로그 10의 3승이니까 당연하게도 3점 해주고 2.5가 요거였습니다. 3.4014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갖다가 한번 해보면 자, 10에 4승 곱하기 로그 2520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3.4014라는 걸 알았어. 그럼 3.4014 빼기 y 같은 경우 뭔가 보니까 지금 로그 y가 이건 거 보면 y가 0.0025이거든요. 그러면 0.0252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10의 4승이 앞에 왜 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뺀다고 생각을 하면 3. 됐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0 내면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3, 3, 7, 6인가.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번이요. 199번이요? 네. 그렇군요. 210번이요. 210번.
그다음 199번부터. 자, 199번.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4인 자연수 A의 개수를 X, 로그 B분의 1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인 자연수의 개수를 Y라고 할 때 로그 X 마이너스 Y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셨을까? 개수가 답이 응.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정수 부분이 4라는 건 결국 4점 얼마쯤 된다는 뜻이잖아, 맞지? 그지? 그럼 얘는 이거 부등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4보다 크거나 같고 그지? 4보다 커놓고 5다 적다. 예.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로그 10의 4승 로그 A 로그 10의 5승 이 상황일 거고요. 네. 당연하게도 A라는 친구는 10의 4승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5승보다는 작은 거니까 개수 자체는 9,900 아니 99,000 그러니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겠다지? 네. 그 다음에 맞아.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그 일단 그대로 써보자고. 2분의 1이라는 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에서 살짝 그지. 좋아. 그럼 B분의 1인데 어차피 B의 개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네, 요거 B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로그 B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그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안 되겠다. 그죠? 네. 그럼 바꿔보면 로그 B는 로그 10의 제곱 로그 10 하면 따라서 10의 B의 10의 제곱 Y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이제 딱 한번 해보자. 이쯤 되면 다 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응,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로그 X, Y, 로그 어. Y잖아요. 어, 그러면 로그 Y는 X잖아요. 네. 그럼 지금 Y가 90이잖아요. 그럼 90을 99,000을 나누면 없으니까 1,1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닌가요? 해보면 어떻게 되는데? 요거가 뭐 해야 할 것 같아? 10의 3승으로 묶어주면 10의 제곱 마이너스 10이잖아. 네. 그럼 10의 3승이니까 3 아니야 그러면? 설마 로그를 안 해줬나? 이거 약분이 되잖아요. 아, 네. 그 약분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면 나눗셈을 잘못한 것 같은데. 계산 다시 한번 봐봐요. 뭐. 네. 예. 아마 여기에서 잘못한 거 같아요. 9만을 90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네, 9만을 90으로 나누는 건데 어떻게 1100 이렇게 나와요. 네. 그 다음 아까 뭐 200 뭐 10번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있나요? 207번. 207번. 207번 할까요? 207 있습니다.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냐면 B 제곱분의 A 세제곱의 정수 부분은 6자리의 수이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이 이제 보니까 6자리 수래요. 요런 느낌이라는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럼 이거 로직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죠? 네, 아무래도 자릿수에 대한 걸 거니까 뭐야? 이제 요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야, 수수 부분이야? 정수 부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로그 B 제곱분의 A 세제곱이라는 친구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녀석이 6자리란 말이지. 그럼 정수 부분 얼마겠습니까? 그죠? 5점. 그럼 얘가 5점 얼마나 나온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또 뒤에서 또 해보죠. 그 다음, 자, B 제곱, 그 다음 A. 이 친구는, 자,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 처음 영이한 숫자가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요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뭔가 이제 등장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상호 값으로 갖다 보자고. 로그 A분의 B 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다? 그럼 이거 소수점을 첫 번째 자리인 거 어떻게 해야 돼? 0.5로 씻으면 로그 A는 B 제곱 0.5 정수 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 정수 부분이? 0 아니 네요 아니 0 아니요 0? 아니 이거 봐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잖아. 응. 아 그러면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숫자가 이렇게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그러면 0. 얼마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로그 2도 0.3010이라고 해. 그럼 이게 정수 부분이 0이니까 얘도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부터 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정수 부분이 얼마야 돼요? 자, 헷갈릴 수 있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 상용 로그 값을 x라고 할까? n 플러스 알파 이거면 여기서 n은 정수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 자릿수 그럼 n이 0보다 큰 양수일 때 사실 0보다 커다 같은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게 그거라서 네, 요거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n 플러스 한 자릿수라고 얘기 드렸고 그 다음 n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때? 소수점 아래 n번째에서 이제 영이한 숫자가 등장한다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확하게 마이너스 n번이겠지만 그죠? 음수니까. 그럼 지금은 소수점 아래 첫 번째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이제 0. 얼마 꼴이 될 거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A는 몇 자릿수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얘가 어쨌든 간에 정수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소수 부분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 가지고 와서 어쨌든 간에 이 녀석이 5점 얼마쯤 되는 거니까 뭐인 건 알아? 5보다 큰 건 같고 6보다 작은 건 알아요.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이 정수 부분이니까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건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 진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로그끼리 뺄셈으로 분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로그 A 세제곱 빼기 로그 B 제곱인 거예요. 여기 밑에도 로그 B 제곱 빼기 로그 A와 같아요. 그러면 그걸 좀 여기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이걸 지우고 여기다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 3 로그 A 그 다음 마이너스 2 로그 B 라는 친구는 어디랑 어디 사이? 5랑 6 사이에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도 D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는 이렇게 볼 사이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혹시? 네. 그러면 이 녀석,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뭐 구해야 된다고? 로그 A, A가 몇 자리 자연수냐라는 건데, 그럼 사실 로그 A의 정수분만 알면 돼. 이해되셨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로그 B를 이제 소거시켜 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등식에서 어떻게 하면 로그 B가 소거될까? 짠 있는 거 보니까 위에서 아래 거 그냥 더해주면 되겠다. 위에서 아래 거 더해보겠다. 더해보면 더하는 거니까 작은 것끼리 큰 것끼리 하면 되죠? 4.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없어질 거고 이렇게 되는 건 2배 로그 A. 로그 A라는 친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일까요? 2겠죠 당연히? 아 그러면 정수 부분이 2니까 몇 자리 자연수야? 3자리. 그죠, 3자리 수.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요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풀인데 이제 표현만 살짝 다르게 이렇게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가 그러면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는 알겠는데 소수 부분은 모르잖아, 맞지, 그지? 모르니까 소수 부분 알파라고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인 건 알았어. 근데 소수 부분이 뭔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베타라고 주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은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처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은 똑같이 가져올 거거든요. 얘는 똑같이 가져올 건데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3배 로그 A 마이너스 2배 로그 B가 얼마가 될 거냐 5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2배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가 될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어쨌든 로그 A에 대한 걸 알고 싶은 거니까 위식에서 아래식 가요. 그러면 2배의 로그 A라는 친구가 뭐가 될 것이고 4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실제로 1을 넘을지 안 넘을지 몰라요. 맞죠? 네. 어쨌든 여기 부분에서 드러난 것은 로그 A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습니까? 2 더하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러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결국은 이제 알파와 베타의 산술 평균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어차피 알파도 베타도 0과 1 사이 값이었으니까 얘도 분명 0과 1 사이 값일 거야. 그럼 이게 자체적으로 소수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정수 부분은 2니까 세 자리겠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죠?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알파랑 베타 소수 부분을 문자로 써서 방정식처럼 푸느냐 아니면 어차피 뭐 범위에 대한 거고 정수 부분만 알아내면 되는 거니까 부등식 형태로 쓰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이 210번 질문이라고 그랬었나? 네. 210번 할까요, 그러면? 자, 210번. 자, 2의 50제곱은 A자리 정수, B자리 수는 B면 주구자리 수는 C다 그랬습니다. 이제 A, B, C 중에서 뭐가 안 되셨습니까? 뭘 못 구하셨습니까? 저기요. 됐습니까? 질문하신 분은 A, B, C 중에서 뭐 못 구하셨습니까? 질문하셨나요? 아니죠? C? 그래? 오케이, 한번 더 봅시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 중에 A가 자릿수고요. C가 최고 자릿수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각각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야. 그지? 오케이. 그럼 1의 자리는 어떻게 하죠? 200은 그죠? 그냥 여러 번 구하면 되죠? 그죠? 2의 1승 1의 자리는 2, 그 다음은 4, 그 다음 8, 그 다음은 8, 21에 6, 그 다음 2 곱하면 다시 12 되니까 이거 반복이네. 그죠?
마치 순환마디처럼. 그럼 50번째 누구겠니? 4의 배수 때마다 6 찍을 거니까. 4. 네, 그래서 1의 자리는 4입니다. 아, 무지다 이거. 네, 1의 자리는 4니까 그건 그냥 대충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릿수와 이제 최고 자리 숫자를 알기 위해서 상용 로그 값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예.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50제곱을 실제로 알 수 없으니까 대체해서 상용 로그 값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이게 50승이라는 친구는 너무나 당연히 50 곱하기 로그 2니까 0.3010. 자, 그러면 이제 자릿수 하나 옮기고 5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아하 15.050인가요? 아하, 그렇다면 이것은 15 플러스 0.0550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정수 부분이 15니까 몇 자리 숫자? 16자리 숫자인 거야. 일단 A는 16이고 그 다음에 아까 B는 4라고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최고 자리 숫자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 이제 처음에 올 때 좀 많이 헷갈렸어요. 이게 내가 넣은 게 그건가 많이 헷갈렸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도 분명히 뭐가 되게 긴 숫자일 건데 얘도 분명히 어떻게 a 곱하기 10의 n승꼴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맞지? 그지? 저기서 말하는 a는 한 자리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795 같은 숫자면은 얘를 3.795라는 한 자리 숫자 곱하기 10의 3승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얘를 알고 싶은 거고 얘가 무조건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친구가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 저기서 말하는 로그 A에 해당하는 친구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 얘가 어느 범위에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너무나도 다행히 로그 2가 나왔는데 로그 2가 0.3010이에요. 그런데 로그 2의 값이 0.050이에요. 그럼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 다음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A는 2보다 작은 숫자인 거예요. 네, 이게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뭘 어떻게 하는지 듣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로그 요게 이게 갑자기 빠져. 0.0인데 요게 보니까 저기 나와 있는 로그 2보다 작더라. 왜? 로그 2가 0.3010이거든. 그러면 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로그 1의 값이 뭔가 이건 너무 자명한 게 얼마? 0보다는 커요. 그죠? 그러면 보니까 A라는 숫자, 그러니까 저 유효 숫자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으니까 1. 얼마쯤 되는 숫자였던 거야.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10에 15승을 곱한 숫자가 바로 저 2의 50승이라는 숫자인 거예요. 그럼 최고자 숫자는 얼마겠구나? 1이겠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가 1이에요. 네. 사실 급할 때는 사실 이런 문제들 2에 거는 제곱들은 거의 1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210번 했고요. 그 다음은 몇 번의 문제일까요? 213이요. 213. 이 상문제만 다 질문이 들어오는 거야. 16번. 그렇구만. 222번이 추가요. 이거 상문제 자꾸 나한테 양보하는 거 아니지? 제가 선생님도 같이 공부하셔야죠. 선생님 좀 풀고 우리가 몇 문제 풀고 이래야지 수술 타사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 아니지? 괜히 풀려다가 이거 선생님이 남겨놔야지 하면서 그럴까 싶어갖고. 네. 혹시 그런 거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 이거 많이 풀어봤어요. 그래요? 네. 자, 213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자,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 자, 이 녀석의 두 근은 로그 z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 이거 맞죠? 많이 질문 들어오는 문제긴 해. 네. 자, 로그 z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야. 그러면 일단은 그거부터 약속을 하자.
우리가 이제 요 로그 Z라는 친구가 있는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얘기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모르잖아. 그럼 N이랑 알파가 각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자,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의 두근은 알파와 이제 N이 두근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아, 좋아.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얘네 둘이 이제 이 녀석의 그 식이니까 얘네 근거 계수관계에서 둘 더한 게 A일 것이고 N과 알파 더 곱한 것이 B일 거예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AX 그다음 플러스 B 마이너스 2분의 3은 0 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이 친구의 두근은 누구를 로그 Z분의 1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래요. 그럼 로그 Z분의 1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로그 Z를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로그 Z분의 1은 당연히 마이너스 로그 Z입니다. 맞습니까? 네, 당연히 마이너스 로그 Z일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갖다가 보면 얘 같은 경우 일단 갖다를 써보면 일단 요거거든? 맞지? 그러면 이 녀석한테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뭘 거냐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n과 마이너스 알파는 아닐 거라고. 왜? 특히 마이너스 알파는 아닐 거라고.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일단 첫 번째. 알파 소수 부분이 0일 수 있을까요? 왜 알파가 소수 부분이 0이면 왜냐면 그때는 정수 부분 그냥 마이너스 n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알파가 0일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 만약에? 왜 안 되죠? 여기 B는 0이 아니야. 네, A, B는 0이 아니니까 알파가 0이면 B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알파는 현재 0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얘가 마이너스 N 하고도 마이너스 알파 뭐 시키니까 정수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더 빼줘야 되겠지 맞지 그지?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굳이 일단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가 각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그죠? 네.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이제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 더한 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를 더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 a일 거고 그 다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떠니? 일단 이렇게만 쓸까? 이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그다음 1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한 게 일단 b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거 계수하기 일단 한번 썼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혹시?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니 문제가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건 그 얘기는 a랑 b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사실 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소구할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위와 아래를 조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이게 얘는 별로 해버릴 게 없어요. 왜요? 여기서도 뭔가 좀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얘 결국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건데 어차피 그냥 위식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야. 그지? 그래서 좀 사실 맛이 없습니다. 그죠? 네, 맛이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를 조금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쟤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이 친구를 분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하기 위해서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개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자. 갔다가 한번 해보면 갔다가 해보면 뭐 넣니?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보면 1 한번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할 거니까 플러스 n 알파 다음 플러스 알파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게 현재 b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n 알파가 얼마야? 저 식대로 하면
B죠. 얘가 B야. 그러면 일단 무슨 식을 얻을 수 있냐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L,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살짝 바꿔주면 자 여기서 얘가 넘어가면 당연히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N 마이너스 알파는 양변에 마이너스 1 하면 2분의 1이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죠? 그럼 이제 다 구했네.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N은 1이고 알파는 2분의 1. 왜? 알파라는 숫자가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숫자. 지금 어차피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0과 1 사이 어떤 양수예요. 그리고 n은 무조건 정수예요. 그럼 정수에서 1이 안 되는 어떤 소수를 빼서 2분의 1이 만든다 그러면 n은 1 외에 가능한 게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자,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돼. 정수랑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점짜리 양수랑 빼가지고 2분의 1 만들 수 있는 게 이거 말고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 딴 게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찾아서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 제가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없어요. 저거밖에. 네. 네.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에 왜 마이너스 2랑 1이 더하고 그냥 식 정리한 건데. 아니 뭐 로그 응? z분의 1을 응? 여기에서요? 지금 그래서 알파가 만약에 0일 때랑 아닐 때가 예를 들어서 봐봐라.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알파 로그 z가 1.2가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붙였어. 그럼 마이너스 1점이라고 했었을 때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0.2가 아니잖아. 그지? 마이너스 2랑 0.8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소수분의 특징상. 근데 만약에 얘가 알고 보니까 1이었어. 그냥 만약에 소수가 0이었어.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1 하면 어차피 0일 걸. 그럼 마이너스 1 하면 돼.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정수 부분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알파가 0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알파가 만약 0이면 B가 0이라는 건데 B가 0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0일 리는 없으니까 무조건 이 케이스구나. 그래서 어차피 그럴 거 여기다가 1 더 빼주고 1 여기다가 더해줘서 1 마이너스 알파를 바꿔주고. 네. 그럼 됐죠? 네. 그래서 이게 된다고. 그럼 다 됐지 뭐. 그래서 A는 둘 더 할 거니까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B는 둘 곱할 거니까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 203번인가요? 아니지 203번이 왜 203번이야? 전장을 펼치고 있었어. 216번인가 그러면? 네. 제가 이 수학 선생 가르치는 거를 한 고등학교? 아니지 물론 중학교 때도 막연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약간 확정 지었다 그래야 될까?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는 고등학교 때부터긴 하거든요. 왜요? 왜냐고요? 알 것 같아요. 대기업이 들어가는 자신의 실력이 너무 부족한 학생들이 수학을 가르칠 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냥 어쨌든 대학은 가야 되겠고 뭐는 과는 선택해야 되겠고 싶다 보니까 일단 내가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고 얘가 약간 고1 때까지는 그랬거든요. 내가 다행히 고2, 3 때까지 솔직히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고1 때까지는 그래도 반에서 수학 잘하는 애 반에서 수학 물어보는 애 하면 저였거든요. 그래서 고1 때까지 그랬었는데 고2 때 왜 떨어졌지? 어쨌든 고1 때까지는 그랬어가지고 나는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막 물어보는 거 답변해 줄 때 나름 희열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연히 들어가야 게 꿈꿨었는데 갑자기 얘기를 왜 했지? 근데 뭔가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였는데
교훈 수학 선생님 되시나요? 왜? 보니까 좀 안쓰러워?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안쓰러워? 그럴 수 있지. 학원에게 자신이 버린 문제 반 이상을 뜯기고 거꾸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학원에서 갇혀서 햇빛도 그새 근데 거꾸로 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들면서 수업 들으러 와주세요 하면서 이러면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아니죠. 내 실력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진짜로 실력과 물론 진짜 뭐 자기를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갑자기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저기 저 수학 잘 가르치니까 언제 여기로 와주세요 하면 가겠어요? 안 가죠. 뭐지 이 사람은?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랑 비슷한 거예요. 네. 원래 많이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홍보해주는 걸로 반 이상 뜯어가는 자본주의에서는 그만큼 리스크를 짊어지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기 학원에서는 이 건물과 이 건물 관리비와 인건비와 차량과 안내와 홍보와 여러 가지 칠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랑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거 모두 제공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 뜯긴 한다. 그래?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서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이제 적게일하고 많이 버시는 직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가 있냐고요? 뭐 그런 게 있겠죠. 뭐가 있는지 모르겠죠. 자 보겠습니다. 216번. 자 정수가 아닌 실수라고 했습니다. 정수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뭐 소수점 부분 뭔가 있나봐, 그지? 자 그럼 그런 녀석에 대해서 정수 부분이 세 자리 자연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x라는 녀석이 정수 부분이 세 자리 자연수고. 그다음 소수 부분 어쩌고 있나봐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일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두 번째 줄부터 보니까요. 로그 x,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로그 x의 소수 부분 어쩌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야?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얘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 깊게 파고들 건 아니네. 그냥 딱 어느 정도 수준이야. 세 자리 자연수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겠습니까? 로그 x의 정수 부분 2가 2점 얼마쯤 되는 거죠, 그죠? 그냥 그 얘기겠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이대로 갔다가 쭉쭉쭉쭉쭉쭉쭉 갔다가 쓰셔도 괜찮겠고 그죠? 세 자리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갖다 쓸 수 있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x라는 녀석은 결국 어떻게 이제 10의 제곱보다 크거나같고 10의 세제곱보다 작다 이 텐데 보니까 어차피 그건 안 된다. 자연수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지워도 되겠다. 지금 문제에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세 자리라는 게 결국 위에서 나와 있는 거 유형 19에서 214번에서 x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혹은 아니면 뭐 그죠? 그 정도쯤 역할인 거예요. 네, 크게 어렵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로그 루트 x와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오 마이 갓. 자 그러면은 둘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진수 있는 쟤들끼리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죠? 왜? 여기 다들 이게 텔레파시로 보면 입모양으로 이제 음파만 발사하고 있어. 아니, 음파가 아니지 지금. 그것만 발산하고 있어. 그죠? 네. 나눠준 녀석이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루트 x 제곱이 10의 정수제곱 형태겠구나라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자, 이 녀석이 x의 2분의 1승이니까 x의 제곱을 x의 2분의 1승으로 나눈다. 그러면 지수끼리 뺀다고 생각을 하면 x의 2분의 3승이 이제 10의 정수제곱 형태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갔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라는 녀석이 보니까 지금 10의 제곱과 10의 세제곱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그렇다면 이제 x의 2분의 3승이라는 친구는 어디랑 어디 사이일 거냐면 10의 3승과 10의 2분의 9승 사이일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정수제곱 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3승은 안 되고 얘가 4.5잖아. 그럼 10은 4승밖에 안 되겠네요. 아, 그럼 x의 2분의 3승은 세상에나 10의 4승이었던 것이야. 네. 그렇다면 x는 10의 얼마? 3분의 8승이겠구나까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셨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게 뭔가 보니까요. 자,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로그 x가 얼만데 x가 뭐라 그랬어? 10의 3분의 8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는 3분의 8이잖아. 그럼 3분의 8은 어때요? 2 더하기 3분의 2죠? 그래서 소수 부분이 3분의 2인 겁니다. 네, 됐죠? 넘어가면. 그 다음 219번이라고? 예. 네. 그래요. 219번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219번까지 하고. 자, 그럼 219번 하겠습니다. 자, 219번입니다.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px, 소수 부분은 qx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아까의 뭐 n, 우리가 앞에서는 n과 알파로 썼던 걸 지금은 뭐 px, qx로 쓰겠대요. 뭐 그렇답니다. 예,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곱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가조건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조건 px는 얼마? 1 나왔어요. 아, 이거 뭐야? 정수 부분이 1인 녀석이래, 맞지, 그지?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른 문제들에서 했던 표현으로 쓰자면 정수 부분이 1인 것이니까 로그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는 뜻일 거고요. 따라서 x라는 친구는 10의 제곱인 걸 생각을 하면 x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10의 제곱보다는 작은 숫자구나 정도로 알 수 있어요. 네, 같은 뜻인 겁니다, 계속. 그 다음 나조건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qx 그 다음 더하기 q x제곱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나 위에 있던 표현과 비슷하게 한번 써본다면 이 뜻이란 말이야. 뭐 로그 x와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에 각각의 의미의 소수 부분이잖아. 합이 얼마다? 합이 1이다 라는 거랑 같은 얘기였어요. 그죠?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자,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어떻게 나눴을 때 10의 정수제곱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는 거 어떻게? 쟤들끼리 뭐 했던 게 해줘야 돼요? 얘들끼리 곱해준 거. 그러면 x 3승이겠다. 그지? 그럼 x 3승이 우리 10의 정수제곱 형태면 되는 거야. 네, 그럼 뭐 여기 지금 내가 범위를 갖다 놨으니까 바로 한번 해보자고. 자, x의 세제곱은 당연하게 세제곱이니까 10의 세제곱과 10의 6제곱 사이에요. 그럼 일단은 뭐 거르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x 3승인 일단 10의 3승, 10의 4승, 10의 5승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그럼 x라는 친구는 뭐가 될 거냐? 10, 그 다음에 10의 3분의 4승, 10의 3분의 5승이 가능할 거야.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지. 모든 녀석이 곱이라 그랬는데 그럼 얘네 셋이 다 될 거냐라는 거야. 아니죠.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누구죠? 그죠? 얘는 안 돼. 왜 안 되지? 그죠? 일단 우리가 얘네들 x와 x제곱이 정수가 나오니까도 됐고요. 정수가 나오면 왜 안 돼? 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는 소수부 0, 0인데 0 더하기 0 어떻게 1입니까? 그죠?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소수부분 0이 안 되게끔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소수부 0이 나오는 이 친구는 안 돼. 가능한 건 짠짜라잔 짠짜라잔 이 두 친구니까 둘을 곱해주면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10의 3분의 9승에서 10의 3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했고 그 다음은 222번이죠? 네. 222번은 어떤 부분이 잘 안 되셨을까? 잘 이해가 안 된 건가? 질문하신 분? 왜요? 어디가 이해가 안 됐어? 근데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보다는 마지막 문제 치곤 쉬워서. 그렇긴 한데 근데 일단 A가 그러면은 16가 I분의 P일 때 B가 16가 I분의 500P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까지 알아요. 근데 그거 알면 끝인데. 아 그래요? 그거 알면 끝인데. 자, 해봅시다. 자, 222번. 자, 소리 강도가 P이고, P일 때 소리의 크기, 이제 D, 데시벨이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데시벨. 예, 그 녀석은 기준 강도 I에 대하여 데시벨은 어떻게 갖다 한대요? 데시벨이라는 건 10 곱하기 로그 I분의 P로 정의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데시벨, 막 그렇잖아요. 층간 소음이 몇 데시벨이고, 뭐, 어디서의 음역이 몇 데시벨이고, 이 데시벨이 로그로 갖다가 정의되는 녀석입니다. 네. 상용로그로 정의된 친구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B 지역의 소리 강도가 A 지역의 500배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자, A 지역의 경우, 이제 소리의 강도가 P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소리 강도 PA라고 하면 당연히 이때 데시벨, DA는 A 지역의 데시벨은 10, 그 다음 로그, 그 다음 기준 강도에 대해서 안내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B 지역 같은 경우에 자, PB인데 근데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PA로 통일을 할게요. 어떻게? 얘가 A 지역의 강도의 500배래요. 그냥 500 PA라고 해도 되겠다, 그지?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이 녀석 때 데시벨인데요. 데시벨, 이 지역의 데시벨은 10 곱하기 로그 I분의 500 PA일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둘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 부분에서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0.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로그 500. 그 다음 곱하기 6이니까 플러스 로그 I분의 PA 이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혹시? 질문하신 분 이해되세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 500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알겠지? 네? 뭐 할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뭐 어떻게 하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지? 이제 2분의 1000이라고 생각하면 10. 그 다음에 여기가 로그 10의 3승 마이너스 로그 더하기 10 로그 I분의 P. 그죠? 문제에서 로그 1을 우리가 얼마나 잡지요? 0.3으로 잡지요. 그러면 3 빼기 로그니까 얘가 2.7이거든요. 따라서 얘는 다 있으면 뭐 자라는 거야? 27 플러스 DA와 같은 거야. 그래서 둘의 차이는 27데시벨입니다. 그래서 로그 계산을 보면 알겠지만요. 10데시벨 높아지려면 소리의 강도가 10배가 커져야 돼요. 10배가 커져야 소리의 크기가 10배가 커져야지 10데시벨이라고. 그러니까 한 30데시벨 차이 난다 그러면은 1000배인 거죠, 소리 강도가.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예능이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크게 막 소리 질러가지고 막 데시벨 측정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막 보면은 열심히 지르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막 100배, 1000배 갑자기 크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pH 농도도 비슷하고요. 이제 그 용해가 네, pH 농도요. 산도 그거야. 네, pH 농도. 이게 낮으면 낮은 산성이 높은 높수록 염기성이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거든요.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배 증가해야지 pH가 1 변화해요. 어쨌든 그렇다고. 네, 그럼 여기는 다 된 것 같으니까 넘어갈까요? 저희 여기 지수함수 쪽 넘어갈까요? 여기 지수함수 쪽 한 장 푸시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혹시? 네. 여기 다 되는 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 질문 나갈게요. 280 몇 번? 283번. 그러면 283번? 어째서지? 자, 이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는 2분의 1의 x승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 알죠,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요.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어떻게 하더라?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이거 수상 내용이잖아. 어떻게 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죠. 그럼 그렇게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얘가 1,k를 지난대. 그럼 뭐 넣어봅시다. 1,k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k는 1 집어넣어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3승이라는 게 보자. 마이너스 3이니까 8이네요, 그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입니다. 네, 끝입니다. 어느 부분이 안 됐어? 원점 대칭 이동이 안 됐어? 그래. 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293번이요. 그럼 293번 바로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293번이 좀 난감하죠, 그죠? 네, 난감합니다. 물론 뭐 숫자를 대입해서 나름 어림짐작 해보는 것도 있지만 그마저도 막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 좀 들어. 이제 지수 때 대소 비교와 지수 함수 들어와서의 대소 비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293번 문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전에 지수 단원에서 대소 비교는 실제로 막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뭔가를 맞춰주면서 밑이나 지수를 맞춰가면서 뭔가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형태였다면 이제 지수 함수나 이제 뒤에 나오는 로그 함수를 이용한 대소 비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값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293번인데요. 자, 일단은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A와 B, 얘네들이 곧 미치자 지수가 될 건데 말이야. 어쨌든 밑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얘네 둘 다 0과 1 사이 값입니다. 그러면 0과 1 사이 값에 대해서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A에 대해서 Y는 A의 X승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거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밑이 아무리 0과 1 사이에 어떤 숫자라고 하더라도 땅승하면 1일 것이니까 0,1을 지날 거고요.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증가 감소하는 친구죠. 이렇게 되는 녀석일 거야. 자, 그럼 이제 거기 부분에서 또 하나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이 녀석이 y는 자 2분의 1의 x승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번에는 y는 3분의 1의 x승을 갖다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y는 3분의 1의 x승 같은 그래프는 분명 얘랑 비슷하게 그려질 텐데 이 녀석이 이렇게 그려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지 그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더 작은 숫자인데 그럼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이 말이야.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자, 뭐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가 2x승 y는 2x승을 그렸을 때 3x승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라고 하시면 그걸 대칭 이동해도 되거든요. 그럼 3x승 같은 경우 얘보다 더 급격하게 올라갈 거니까 이런 녀석이야. y는 3x승이 이렇게 생긴다면 아무래도 3분의 1 x승은 이쪽으로 이렇게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적당한 숫자 대입해도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1일 때 생각을 해보자고. 1일 때 1,2분의 1이 지날 텐데 3분의 1 x승은 1일 때 3분의 1이 지날 거 아니야? 그럼 다 아래 지나가겠네, 맞지, 그죠? 그럼 다 아래 지나갈 거니까 지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어 보시면서 그럼 이렇게 해서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면 지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황은 A와 B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B가 어쨌든 그래도 조금 큰 수 나왔지, 그지? 예.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 마치 아까가 이제 이런 느낌인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어쨌든 간에 0과의 사이 값이니까 0,1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한 친구가 만약에 이제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다른 한 친구는 0,1 지나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노란색과 빨간색 중에 누가 A의 X승이고 누가 B의 X승일까? 자, 둘 중 하나가 Y는 A의 X승이고요. 둘 중 하나가 Y는 B의 X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B가 좀 더 큰 숫자고 A가 더 작은 숫자예요. 네. 자, 그럼 그랬을 때, 자, 노란색이 A야, B야? 빨간색이 B야? 네, 진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해보시죠. 당연히 둘 중 하나가 A고 둘 중 하나가 B입니다. 네, 사실 둘 다 짜잔 아니었지, 이건 아니야. 그럼 그랬을 때 이게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찾고 가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그 다음에 비슷하게 뭘 따라 해볼 거 아니에요. 예. 자,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B가 좀 더 큰 숫자입니다. 둘 다 0과의 사이값이지만. 그래서 2의 높이에 3분의 1, 2분의 1 같은 걸 넣어놨어요. 그냥 A, B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결정했어요? 마음속에서 결정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노란색이 누구예요? 자, 노란색이 A다. 노란색이 A일 것이다. 그럼 노란색이 B일 것이다.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럼 수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둘 다 아닐 것이다? 둘 다 아닐 거다? 지금 저기 안에 범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죠? 아무리 봐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슷하게, 적당한 양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도 그지? 이제, 1 같은 거 집어넣었을 때,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그지? 1 같은 거 집어넣었을 때, B가 이 노란색 위에 있잖아, 그지? 얘가 더 큰 숫자인 거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대부분이 예상하신 것처럼 이게 B의 X승이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Y는 A의 X승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여기서 그걸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 B의 X승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지수에도 또 A와 B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또 해볼 겁니다. 어떻게? 짜잔, 지금 위점을 A로 잡고 그 다음에 위점을 또 B라고 잡고 그럼 여기서 X가 A일 때 X가 어쨌든 숫자니까 A, B가 어쨌든 숫자니까 그럼 A 집어넣어 주면 여기가 이제 얼마일 거냐 당연히 빨간색이니까 Y는 A의 X승인데 X자리 A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요 함수값 높이가 A의 A승이야. 그러면 역시나 여기 같은 경우 얘가 B였으니까 여기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A의 B승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좀 좁아서 조금 좀 불편하긴 한데 좀 더 할게요. 여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 B의 B승일 거고요. 다음에 여기 XA 들어가는 이쪽이 이제 B의 A승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대수 비교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것만 찾으면 되죠. 그러면 제일 높은 거 위에 있는 녀석이 얘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친구가 얘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고요. 지금은 저렇게도 하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돌 때나 이럴 때는 실제로 이런 녀석 가지고 또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또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이런 저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대수 비교는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그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나가야 될 텐데 사람을 나가보도록 하죠. 뭐예요? 뭐 하냐고요? 뭐 갑자기 갈 곳 잃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라서 우리 갈 곳은 명확해요. 그 다음 페이지죠. 네. 아, 저 진도 나와요? 그럼 안 나와요? 아니, 진도는 응. 여기 때 나올게요. 아니 그런 건 아니. 딱히 그냥 최대한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연장 수업 안 했어봐. 그럼 이미 수업 끝이에요. 그러니까 개꿀인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도 못 나가고 그거 했었을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끊고 다음에 오답하자 하고 진도 막 나갔을 거예요. 네. 연장 수업 하는 게 이렇게 하면서 여유롭게 하면서도 진도 다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쉽지가 않죠. 자, 여러분 그 중에서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 단어는 은근히 내용이 많습니다. 예, 은근히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은근히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이 많은 게 정확히는 내용이 되게 복잡하다라기보다도 응용되는 게 많아요. 응용되는 게. 사실 지수 함수는 저 모양 알면 끝이거든요.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쟤네들 가지고 응용하는 유형만 있습니다. 이걸 방정식에도 응용할 거고, 이제 최대 최소 문제도 낼 거고, 부등식에도 응용할 거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부분에서 조금 좀 유형이 많다고 좀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 얘기 조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지수 함수 자, 모양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하고 갈게요. 지수함수 모양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가장 기본적인 y는 a의 x승인 거죠. 맞죠? 그죠? 네, 요 모양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양들이 어떻게 됐었는가 생각을 하시면 짜자잔 이렇게 했을 때 자, a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더 x가 더 큰 숫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였어요. 네, a가 1보다 클 때. 근데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대로 내려가는 친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있었고요. 하지만 어떤 녀석이든 간에 누구는 0,1은 반드시 지나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이제 정근선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형태들. 약간 이렇게 있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결국 기본적인 형태는 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y는 예를 들어서 2x승이라는 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봤었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지.
x에다가 2배가 들어갔으니까 x에 2배 들어갔으니까 2배로 빨라지는 애가 아닐까요? 뭐 틀린 해석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걸 봤었을 때 얘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어떻게 보는 게 이렇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무조건 a의 x승 형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죠? a의 x승이기 때문에 얘는 2x승이 2x승이 아니라 그치? y는 4의 x승 형태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죠? 네. 그런 형태로 봐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y는 역시나 이거 뭐라고 볼까요? 루트 2의 4x 마이너스 8 이렇게 됐어요. 이거 너무 2고 2하기 그렇다. 3맞자.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거냐라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지? 그럼 이것도 역시나 4x 마이너스 8이지만 이거 지금 앞에 4 묶어보면 4 곱하기 x 마이너스 2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루트 4의 4제곱에 x 마이너스 2승 즉 y는 9의 x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여기 x가 1승인 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기가 좋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 어쨌든 뭘 거라는 거야? 분명 이렇게 봐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렇게 했었을 때 위치 구인 상황은 보니까 뭐 얘네들보다 더 빨리 올라가겠다 그지? 되게 빨리빨리 올라가는 친구일 거야. 어쨌든 그 친구에 대해서 뭐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 됐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y는 자,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1승 정도 생각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여기 부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5x승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친구인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밀었습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물론 이제 뭐 해석은 다양하죠.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얘가 올라가는 만큼 거꾸로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 혹은 아니면 어떻게 보셔도 될 건가 라고 보면 얘는 보면 어떻게 이제 마이너스 y는 5의 x 플러스 1승 그러면 이거는 y는 5의 x 플러스 1승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상에서 대칭이동 평행이동 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이란 게 뭡니까? 어느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야? x축에 대해 대칭이동이야. 맞지? 그지? 그럼 y 5의 x 플러스 1승이라는 게 5의 x승이라는 게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서 플러스 1인 거 보니까 왼쪽으로 한 칸 옮긴 거니까 모르긴 몰라도 살짝 왼쪽쯤을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 녀석을 x축에 대해 대칭이동 해줘야 되는 건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뭐 세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숫자 대입해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걸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에 되시죠?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한 두세 개 더 할 거야. 자, 그 다음 또 얘는 뭐 어렵진 않지만 얘는 어렵지 않지만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3 정도를 한번 볼까? 자,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볼까? 자, 요거는 당연히 이제 보니까, 그지? 예. 뭐, 요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뭐 보기 나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연히 요걸 그린 다음에, 요 친구를 위처럼 그린 다음에, 얘를 위쪽 방향으로 3만큼 옮겼구나, 라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혹은 아니면 뭐, 내가 얘를 이런 것처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마이너스 y는 2의 x승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2의 x승 마이너스 3 2의 x승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걸 3으로 내린다는 게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얘를 x축 기준 뒤집으니까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 되십니까? 아마 처음부터 막 잘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그려보면서 그런 거 좀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 자 y는 숫자 뭐 할까? 9 곱하기 3의 x승.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9 곱하기 3의 x승입니다.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죠? 3의 x승이라는 녀석이 9배 커지는구나. 9배 커지니까 짱짱하게 커지는구나. 틀린 말은 아니야.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달라요. 당연히 모든 함수값들이 9배 됐죠. 그것도 맞아요. 9배씩 찍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봐봐라.
얘가 3의 몇 승입니까? 3의 2승이죠. 그러면 얘는 3의 2승 곱하기 3의 x승이니까 지수법칙 이용해주면 y는 3의 x 플러스 2승. 그럼 뭐라? 3의 x승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y는 7 곱하기 5의 x승. 그럼 얘는 역시나 뭐여야 될까? 5의 x승이라는 친구가 7배 커진 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돼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안목을 기르자라는 거냐면 요 7이라는 거를 밑이 5인 걸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왜? 거짓말 있어요. 왜? 5에 지수가 얼마면 될까? 5를 7로 만드는 지수니까 로그 5의 7이 7승이 되면 얘가 7이 돼요. 로그가 그 뜻이잖아요. 5를 7로 만든 지수잖아요. 실제로 아니면 우리가 로그의 계산에 대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곱하기 5의 x승이잖아. 맞죠? 그냥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y는 5의 x 플러스 로그 5의 7. 로그 5의 7이 로그 5의 5보다 살짝 크니까 1 조금 넘는 정도 값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아, y는 로그 5의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걔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5의 7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뭔 말인지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양수 K에 대해서. y는 k 곱하기 a의 x승이 나오냐? 요 녀석은 무조건 뭐라고 보셔야 돼? 무조건 형, 생, 이, 동으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음수면요. 음수면 어쩔 수 없어요. 대칭 똑같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양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셔야 된다? 이런 양수에 대해서는 평행이동이구나. 이게 지금처럼 꼭 정수제곱이 아니어도 우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양수가 뭐로 곱해진다? 얘는 그냥 무조건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거 관련해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3의 x승과 y는 5 곱하기 3의 x승은 평이동하면 겹쳐지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겹쳐지죠. 왜? 이거 자체가 뭐니까? 평행이동이니까. 뭔 말인지 되니? 그치? 그러면 선생님 y는 3의 x승과 y는 7 곱하기 루트 3의 2x 마이너스 1승은 평이동하면 겹쳐지나요? 어떻게 봐야 돼? 루트 3이니까 쫄긴 하는데 이거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형태는 무조건 a의 x승이에요. 그럼 2x가 아니라 x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좀 귀찮긴 하지만 루트 3에 제곱해주고 x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고 본다면 밑이 3이죠? 3의 x승이 변화된 거예요. 그럼 a의 x승에서 a만 똑같으면 그러니까 a의 x승 형태로만 만들 수 있으면 무조건 평이동은 같아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됐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겹쳐질 수 있는지의 여부,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앞에 양수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a의 x승으로 만들 때 그 밑이 똑같은 상황이면 무조건 겹쳐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대칭이동까지 쓴다면 뭐 3분의 1의 x승까지 만들 수 있는 것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소 이제 됐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안목을 조금 좀 길러주시면 이제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말로 해, 말로. 던지지 말고. 말로 합시다. 자, 그 다음 대년반이지만 플러스 알파로 더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플러스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수업에 사실 엄밀하게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울 것 같네. 이렇게만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고 거짓말하면 대학교 과정이긴 한데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대학교 과정인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네. 상식의 그래프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십시오. 네. 자, 뭐냐면, 자, 이렇게 나왔는데, y는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에 대한 겁니다. 네.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거야. 이해됐으면 무슨 얘기인지? 네. 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y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같은 경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라는 거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됨?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이 녀석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볼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뭐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더니 그대로네, 맞죠? 그죠? 그럼 얘는 무슨 함수? 무슨 함수는 지수함수겠지, 그지?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서 갔다. 이거잖아. 지금 이 상황이잖아. 이거 무슨 함수라고 해요? 이름도 좋고 뭐 아니면 대칭만 얘기해도 되고. 뭐에 대해 대칭 함수입니까? y축 대칭 함수죠,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y축 대칭 함수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무식하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a가 만약에 1보다 크든 아니면 1보다 0과 1 사이든 간에 한쪽이 역수잖아, 맞지, 그지? 그럼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거,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거, 둘 중 하나는. 그럼 얘들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더한다. 그럼 분명히 여기 부분에서 둘 다 1 지났을 거니까 더한 녀석은 2일 거예요. 그죠? 실제로 0을 집어넣어주면 1 더하기 1이니까 2 지날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후에 보면은요, 얘가 내려가는 것보다, 자, 여기가 1인데요. 1에서 얘가 살짝 내려가는 것보다 지수함수 특성상 올라가는 게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살짝씩 올라갈 거야, 점점. 그죠? 얘가 여기서 1만큼 내려오는 것보다 얘가 점점 더 급격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y축 대칭함수로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도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는 내가 잘은 모르겠으나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친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그냥 알아주십시오. 네. 이게 수원에서 지금 원래 등장하는 그건 아니지만, 그 시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그냥 알아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됐음, 이 정도는 알아주세요.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는 약간 펑퍼지만 2차 함수처럼 생겼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어떨 때 이런 이제 그래프가 생기냐, 어떨 때 이런 게 생기냐면, 이게 이제 밑이 이제 2일 때가 이제 현수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여기 전봇대가 있고 여기 전봇대가 있어. 그래가지고 전기줄을 하면 이게 쭉 늘어질 거예요. 쭉 늘어질 거예요. 이 방정식이에요. 네. 이건 2차 함수가 아니에요. 네. 현수선이라고 포물선이랑 달라요. 그래서 줄이 당겨지는 거. 그게 이런 형태입니다. 어차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시면 얘를 여기 밑에다가 b를 집어넣어서 정확히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x라고 배우긴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이 나왔다? 그럼 뭔가 펑커지만 2차함수처럼 생기고 여기 0,1을 지나는 친구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나온 거 하이퍼볼릭 사인도 얘기했죠. 이렇게 됐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그냥 저는 a가 1보다 큰 경우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무슨 특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 주시면 y는 a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a의 x승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요거 되는 거네. 맞지, 그지?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보니까 원래 fx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랑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 뭐에 대한 대칭 함수입니까?
원점 대칭 함수죠, 그죠? 네, 원점 대칭 함수야. 그럼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 같은 경우에는 0 집어넣어준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0,0 지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내가 밑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양수일 때 얘가 더 커요. 그죠? 큰 걸 작은 거 빼니까 양수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가 어쨌든 뭐 적당히 커지는 친구일 거고요. 여기 아래쪽도 뭐 그러면 적당히 원점 대칭이니까 작아지는 친구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두 그래프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이걸 알아야지 푸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어차피 이제 뒷 시간 때 또 이제 얘기하고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 급하게 나갈 생각은 별로 없고 얘기할 건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잊어버렸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조건. 한번 먼저 혹시 아십니까? 진짜요? 뭔데?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죠, 맞죠? 그죠? 중근은 귀찮으니까 생략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하면 어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맞지? 그지? 두 근이 이제 모두 양수라고 합니다. 자, 두 분이 모두 양수의 조건 뭡니까? 판별식은 일단 어떻게 될까요? 두 분이 모두 양수예요. 일단은 뭐 제가 서로 다른이라고는 안 했으니까 같아도 같은 거 포함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단은 그걸 봐요, 그죠? 일단 양수라는 게 일단 실수라는 뜻이잖아, 그지? 네.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알파 베타라고 아까 우리 요거 하면 어떻게 돼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고 알파 베타도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모두 음수 요 조건이 뭐죠? 판별식은 0보다 커나 같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부분이 서로 다른 부분. 그럼 이때 우리가 뭐 확인하면 됐었죠? 뭐만 확인하면 됐었더라?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만 확인하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다. 2차 방정식에 두 분이 있는데 둘 다 P라는 숫자보다 커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확인해야 되더라? 일단 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해야 되겠지. 또 뭐 있었죠? 일단 뭐 편의상 얘를 그냥 fx라고 할게. 귀찮으니까. 그러면은 뭐 fp가 fp가 0보다 크면 될 거고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a가 음수면은 뭐 이제 작을 때도 있지만 그냥 양수로 치자고. 그 다음에 또 추계 방정식이가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보다 p보다 크면 됐었어, 맞지, 그죠? 그다음 모두 q보다 작다. 그 다음에
모두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요거 얘기하면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차마 얘기하기 좀 그래? 아니, 알면 넘어가려고 그랬지. 영보다 크는 것 같고, 이때는 FQ 영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B가 뭐보다? Q보다 작다죠, 그죠? 이때는 이제 뭐, 그것만 하면 되지 뭐. D가 영보다 크는 것 같고, FP도 영보다 크고, FQ도 영보다 크고, 그 다음에 P랑 Q가 마이너스 2분의 B, 요게 P랑 Q 사이구나. 다음 9번. 두 근 사이에 R이 있다. 요건 우리가 뭐만 확인하면 됐었죠? FR이 0보다 작다만 확인하면 됐었어. 그치? 상식적으로 이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요것도 알고 있겠지. 자, 요 녀석이 이제 항상성립. 자,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일단 뭐 이번 분기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전 분기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거 확인해야 될 게 2가지 있다 그랬어요. 이런 유형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2가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었어. 이런 문제들 많잖아. 수상에도 나오고 수학하에도 나오고 영재 중에서 다음 영재가 뭐 부정이 참이다 막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막 하잖아. 그죠? 네. 그럼 저런 유형, 부정 2차 부등식인데 저거 이제 항상 성립,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거에 문제들 있죠. 그죠? 네. 2개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어. 뭐 확인해야 되죠? 1번. 자, 2차인지 확인해야 되죠. 확인해야 되지. 확인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이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런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다음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기준으로 한번 같이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어제 부등호는 뭐 그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 요거만 갖다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자, 2차 부등식인가? 2차 부등식인가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2가지로 나뉘죠, 그죠? yes or no로 나뉠 거란 말이야. 여기가 좀 더 좁으니까 여기가 no를 할게요. 여기가 너무 크니까 넓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만약에 no, 그럼 뭐야? 2차 부등식이란 말을 안 하고 부등식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야? 최고차항 수인 a가 0이 돼도 되죠, 맞죠, 그죠?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a가 0일 때도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해야 돼. 알고리즘 나도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a가 0일 때도 확인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풀이 방법과 관련계없이. 오케이? 네. 그 다음, 자, yes로 나왔으면 2차 부등식이래.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야? 네.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가?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역시나 no. yes로 나뉘어야겠죠. 자,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범위가 제한되지 않은 no. 이건 뭐야? 모든 실수 x라는 뜻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갖다가 얘기했었을 때 뭘 상상해야 돼? 그때는 요거 상상해야 되잖아. 이런 거 상상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지? 아, 그렇다 보니까 결국 뭐야? 이때 같은 경우에는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우리가 많이 쓰시는 요거로 결론이 가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범위가 제한돼 있어. 제한돼 있다는 건 당연히 무슨 뜻? 이 녀석이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에서만 0보다 커야 된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야? 모양이 상관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위로 블록인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여기까지야. 그럼 알파부터 베타까지 0보다 위에 있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판별식도 안 쓰면 그냥 이 범위 내에 무슨 문제로? 범위 내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뀝니다. 범위 내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뀝니다. 그럼 범위 내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만 찾을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판별식이고 나발이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정도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깔고 가셔야 되겠고요. 일단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다 알 줄 알죠? 그죠? 네. 옛날에 알았죠. 그럼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저 아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알고 걸 모른다. 있는지는 사실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문제를 대충할게. 자,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요. 그럼 그랬을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최대 최소. 이런 거 할 줄 아니에요. 그냥 최소값은 그냥 먼저 x가 2일 때 최소죠. 맞죠? 그죠? 응.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일 거 3까지 해서 최대 최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얘가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으니까 축이랑 가장 가까울 때가 최소일 거고 축이랑 제일 멀 때가 최대일 거야. 그럼 당연히 x가 언제 할 때 최소? 축은 어떻게 찾아야 돼? 마이너스 2의 2분의 b잖아. 2죠.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당연히 2로 빠르게 찾으셔야죠. 그죠? 네. 그럼 축이 2일 때잖아. 3 최소. 아니에요. 언제 최소? 그러니까 언제 최소야? 최소는 x가 3. 2니까 3. 뭐지? 내가 이상한 거지?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숫자 중에서 2랑 제일 가까운 숫자가 누구야? 누구야? 2랑 더 가까운 거. 근데 그 3 아니에요? 2랑 가까운 거는 그래,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나와 제일 가까운 건 나 자신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2일 때 제일 적죠? 그렇죠. 축입되니까. 이 세상에 마이너스 1과 3밖에 없으면, 이 세상에 마이너스 1과 3밖에 없으면 3이 제일 가깝겠죠? 쟤보다는 내가 가까우고. 너무 귀여웠어. 네, 2일 때 제일 가깝겠죠? 마이너스부터 3까지 숫자인데. 그럼 어느 데가 제일 최대값이겠어? 실제값이 많이 쓰이죠. 그죠? 마이너스 1, x가 이때는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는 x가 2일 때지, 그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2부터 4까지야. 근데 y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자, 그럼 최대는 x가 언제일 때 최대일까요? 얘는 축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축이고 위로 볼록인데 2부터 4까지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언제가 최대야? 4가 최대겠죠. 4, 2분의 1. 2가 최대겠죠. 그죠? 2가 최대겠죠, 그죠? 이거 안 해봤으면 큰일 날 뻔했구만. 자, 2일 때가 최대죠, 그죠? 네. 이해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고, 그지? 2일 때가 최대, 4일 때가 최소가 되겠다. 이해됐으면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녀석이 최대 최소를 찾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이런 모양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수학은 거예요. 그렇지. 일단은 요걸 우리가 T, 뭘로 해도 되지만 T로 치워놓을게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일단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그럼 만약에 T가 2가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작은 값일 거야. 맞지? 그죠? 그렇죠. 근데 X의 범위지 얘는 T의 범위가 아니지. 맞지? 그지? 실제로 얘는 전개본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예요. 맞죠? 그죠? 근데 아쉽게도 수원까지 범위 내에서 4차 함수의 모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투 가야지 배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투 전까지에 대해서는 3차 이상의 함수가 나오면 절대로 얘 함수를 직접 그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원하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그러면 실제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이하의 함수를 해가지고 바꿔서 그냥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로 생각을 해보면 t의 범위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t가 뭡니까? 얘인데 x의 범위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는 당연히 축이 언제? x가 1일 때 이제 가장 최소값을 갖는 친구일 거야, 맞지, 그지? 그러면 언제 최대값을 갖습니까? 지금 범위에서 생각하면 언제? 마이너스 1일 때 최대를 갖고 1일 때 최소를 갖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나 생각을 하면 뭐 넣어보면 되지 뭐. 1, 다음에 2 되고 3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일 때 6이 되겠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1 넣으면 얼마입니까? 2인가요? 그죠? 그러면 뭐야? 2부터 6까지가 바로 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t가 2부터 6까지에서 이 녀석이 최대초를 찾는 거죠. 아, 그럼 t가 언제일 때 최소가 되겠어요? 그죠? t가 2일 때 최소가 될 거고 t가 6일 때 최대가 되겠다. 그치? 만약에 x가 얼마일 때 최소냐고 물어보면 언제 2가 나왔더라? 거꾸로 보니까 x가 1일 때네, 그죠? 그러니까 이 4차 함수는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고요. 그럼 최대값은 아까 x가 마이너스 1 때였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4차 함수가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갖다가 최대값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여기가 이제 수상 내용이죠. 수상 내용, 그죠? 네, 수상 내용인데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 네, 당연히 이걸 안다는 가정하에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그럼 이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 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 이제 됐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되는 대로 조금만 하고 예. 어차피 뭐 이제 조금 있다가도 진도 나가야 되니까. 네. 화장실? 그래요. 화장실. 또 화장실 갈 사람 있어요? 물만 좀 그러세요. 혹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아무 얘기 없어. 그럼 뭐 물 마실 사람들 잠깐 뭐 물 마실 시간만 잠깐 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물 마실 분들이나 화장실 갔다 올 분들 잠깐 그럴 시간만 잠깐 드리고 오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그럼 여기 지우고 이러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한 유형 한 2-3개만 하고, 2-3개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본선 때 하면 되지. 네, 아까 쭉 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유형 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294번부터 대표 유형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자, 함수 fx는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승 플러스 3의 역함수. 자,
그전에도 지나가면서 얘기 드렸습니다만 지수함수, 역함수는 로그 함수인데요. 근데 아직 로그 함수 단원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로그 함수를 변환해서 풀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역함수 gx라고 할 때 ga는 이제 1, 그다음에 g 12는 이제 b 나오겠고요. 자, 그럼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역함수를 만들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갖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역함수에 a를 집어넣어서 2가 나왔다는 건 고함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럼 f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1을 집어넣어주면 얼마겠구나. a겠구나. 이것도 역시나 역함수에다 11을 집어넣어서 b라는 건 고함수에다 1을 집어넣으니까 12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그대로 바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집어넣어서 a가 나온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a는 2 집어넣어주면 3분의 1에 2-2 플러스 3이거든요. 기죠? 네. 그러면은 3분의 1의 빵승은 어쨌든 1이란 말이야. 그럼 1 더하기 3이니까 따라서 a는 3입니다. 그럼 이제 b 넣어서 10이래요. 그러면 12는 3분의 1에 b-2승 플러스 3이래요. 그럼 일단 3을 이제 빼준다고 생각을 하면 3분의 1에 b-2승이 9가 돼야 되거든. 그러게. 뒤집어서 제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승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b는 0이 되겠네요. 끝. 그 다음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했습니다. 29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8번. 자,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함수에 대해서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의 최대값과 최소값 4분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떤 녀석? 지금 나와있는 이 친구가 어떤 녀석인지부터 봐야 돼요. 자, 그럼 얘는 가장 기본형이 뭐였을까? 그러니까 a의 x승이라고 했었을 때 a가 누구였을까? 당연히 y는 2분의 1의 x승을 평행이동한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럼 y는 2분의 1의 x승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를 평행이동 해봤자 어차피 모양은 저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찌됐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르면 당연히 어떨 때 제일 크고 마이너스 2일 때 제일 크고 1일 때 제일 작을 수밖에 없겠죠. 대칭이동도 아니고 대칭이동이면 좀 뒤집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평행이동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랑 1 대입한 거 하시면 끝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네, 그냥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 실제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2 넣어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2 빼기 2에서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2분의 1에 2승이니까 4분의 1 빼기 2라서요. 마이너스 4분의 7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더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7이겠지? 302번. 자, 302번이랑 이제 306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함수 최대 최소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x가 여기까지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는 그냥 좀 이따가 그것도 합시다. 그냥 여기 밑에 몇 문제 없지만 여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차라리 지수함수 이쪽 앞부분이랑 이런 거 부분들 좀 풀어보시죠. 네.
그러면 좀 여기까지 그냥 페이지까지 안 할까 봐요. 네, 여기 밑에 거부터 일단 먼저 풀어보시죠. 그 다음에 너무 여유로울 것 같으면은 하나 더 풀고.